윤석열 대통령의 검사 선배죠.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지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에서 또 심지어는 보수 신문에서조차도 왜 또 검사냐, 뭐 조선일보도 꼭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묻고 동아일보도 그랬습니다. 왜 대통령 선배 검사인지 설명이라도 해달라라고 했거든요. 왜 김홍일인 걸까요? 그러니까 설명을 못할 겁니다. 이유가 뻔하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다 대통령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비롯된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라고 하면 퇴임 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퇴임 후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국민들의 분노의 한계치가 거의 한계점에 도달한 상황 같아요. 그래서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인사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뭐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다 법조계 선후배를 시키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하나 그 대통령이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 그래서 믿을 사람한테 맡기려고 하는 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송도 예외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서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네. 한 칼에 좀 이해가 되는 면이 있네요. 그러니까 그동안 법조인이 방통위원장을 한 예는 있지만 뭐 정보법학회장을 지냈다든가 지적재산권 전문가였다든가 뭐 최성준 전 위원장의 경우에 그게 아니라도 미디어 관련해서 어떠한 경력이 있었는데 지금 이번 김홍일 위원장의 경우에는 전혀 경력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돌파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인사일 거다라고 보셨고요. 이 방송통신 관련해서 전문성이 없다는 점 말고도 좀 연상되는 게, 그러니까 김 후보자 이력에서 두드러지는 게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에 직속 상관이자 또 측근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멘토 또 뭐 만사 형통으로 불렸던 최시중 전 위원장 연상되기도 하더라고요. 이 얘기 들으면 최시중 위원장이 매우 불쾌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최시중 위원장은 나름 물리가 트인 분이에요. 방향성이 틀려서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방향이었지만 나름 보수 정권의 입장에서는 방송 장악을 시원하게 해낸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방송 장악의 원흉인 거죠. 네. 근데 거꾸로 보면 유능한 방송 장악 설계자, 기술자, 행동자였어요. 근데 이분은 아니잖아요. 방송도 모르고 오직 검사만 했던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인사는 제가 말씀드린 딱 한 줄,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로 인하여 내 최측근을 방송에 보내서 방송이 어쨌든 친윤 방송을 가속화시켜서 나를 보호해라, 이 메시지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말씀하신 대로 최시중 전 그 위원장의 경우는 어쨌거나 기자 출신이고 방송을 어떻게 다뤄야 입에 재갈을 채우는가에 대해서 기술을 여러 가지를 발휘했던 분인데요. 여기서 그러면 윤 대통령이 많은 검사 출신 중에서도 특히나 김홍일을 앉힌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조금 예상되는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도 자기가 자리에서 물러나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올 거다라고도 했고요. 근데 김홍일 후보자가 지난 5개월 동안 권익위원장으로 뭘 했는가, 그러니까 언론 관련해서를 보면 그 답이 조금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으로 재임할 시절에 뭐 KBS나 박문진 이사장의 법인카드 부정 의혹 등을 조사를 해가지고 방통위가 해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줬고요. 또 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뭐 옆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쩔쩔맸다라고 할 수 있을 때 야권 측 위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라는 걸 재빠르게 캐치를 해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권익위원장인데 권익을 위했다기보다 어떠한 수사 혐의점, 뭐 해임 혐의점을 찾아내는데 굉장한 정도의 필요한 혐의점을 찾아내는데 뭐 소지를 발휘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뭐 이러한 점이 좀 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이분이 찾아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누구 찾아낸 건 다른 사람이고 이분은 그냥 권익위원장이라는 직위를 남용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했고,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 권익위원장으로서 소위 공영방송 이사의 카드,
오용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라고 네. 보냈지만 그게 법원에 의해서 부정됐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1심에서 네. 또 법원에서 이제 결론이 나온 상황이고 2심까지 계속되고 나왔어요. 있죠. 권태선 이사장 같은 네, 경우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찾아냈다면 유능하지 못한 분이고 또 하나는 KBS의 경우는 남영진 이사장을 또 똑같은 케이스로 아주 재빨리 문제다 그랬고 이제 해임을 했거든요. 대통령께서. 근데 박민 사장 같은 경우는 이게 같은 그 법으로 지금 고발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조사조차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아가페 인사, 아는 사람, 가까운 사람, 패밀리 그 범주에 있으면서도 아바타가 아니라 아가페. 예, 저는 패밀리. 아바타라는 말은 아바타는 그 영화가 저의 아바타 그러면 저의 권한과 능력과 이걸 다 가지고 있는 건데 그게 아니고 n분의 1 아바타 그것도 방송 아바타 방송 n분의 1 아바타 예, 그렇게 보이고요. 유능하지도 못하고 방송도 잘 모르고 그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방송 장악만이 목표인데 성공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전문가분 모셨으니까 좀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네. 현재 KBS 상황 말입니다. 박민 사장이 취임하면서 뭐 시사 프로그램 폐지하거나 또 메인 뉴스 진행자 뭐 단숨에 교체하고 뭐 완벽히 장악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또 YTN 매각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잡음이 들리고 있는데요. 현재 윤 정부의 방송 장악 플랜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우선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 플랜은 MB 때 방송 장악 플랜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MB 때에 비해서 시간도 오래 걸렸고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게 검찰이 수사하듯이 방송 장악을 하다 보니 이게 잡음이 계속 들린 거죠. 그래서 이걸 만약에 거꾸로 점수를 매기면 MB는 집권하고 6개월 만에 방송 장악 끝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만큼 이제 반대급부 파업도 하고 뭐 그 조직화된 저항도 심했죠. 그런데 이 경우는 지금 집권한 지 1년 8개월 차 아닙니까? 1년 7개월 차인데도 지금 방송 장악 이게 이슈가 계속 되고 있다는 건 방송 장악을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왜 못했는지는 뭐 여러 가지 또 분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럼 못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렇게 검사들을 내려보내고 네, 그리고 이미 그 이동관 위원장을 내려보낼 때 자신감에 넘쳤지만 저희가 안 될 거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2008년 당시의 언론 환경과 지금 언론 환경이 다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다른 게 뭐냐. 야당이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만히 보면 안 된다는데 정말 호기롭게 내려와서 호기롭게 90일 만인가요? 최단기 방통위원장하고 끝내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안 해야 될 인사를 하면 이런 참극이 벌어진다. 방송 장악도 제대로 못하고 인사 참극이.